몇 년 전 터키 해안에서 엎드린 채 죽어있는 3살짜리 어린아이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일이 있었죠. 이 사진 속의 아이는 내전을 피해 터키에서 그리스로 이동하던 배가 전복되면서 해안가로 떠밀려 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다양한 매체에서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공개하면서 자신은 내전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나에게도 생생히 전달되는 그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감이라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저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을 가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상대방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느낄 때 진정한 공감의 힘이 발휘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고통이든 기쁨이든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청산뉴스에 모신 분은요, 이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또 이어주기도 하는 멋진 분이십니다. 조회수더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정말 살면서 보니까 모든 대화가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대화도 있고 어떤 대화는 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고 나쁨 두 가지의 모든 이야기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조회수더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회수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강사님들을 만나보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강의한 사람은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으니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회수더라고 하고요. 주로 하는 일들은 인간관계나 커뮤니케이션 관련되어 있는 강연이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의 컨설팅 대상자들은 판사분들이나 검사분들 또는 의사분들, 특정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각 기업이나 아니면 각 기관에서 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든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니면 많이 궁금하실까요? 나의 이성 친구와 앞으로 배우자 될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강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 만난다고 하니까 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대화를 잘하면, 그렇죠?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잘하면 의사, 판사, 검사 막 저런 분들을 가르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고백을 하나 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커뮤니케이션 관련되어 있는 대화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말하기를 잘하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될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너무 잘해. 뭔가를 판매한다든가, 프레젠테이션 한다든가, 보고를 한다든가. 하지만 실제로 내 배우자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아픔에 빠졌을 때 그 아픔을 들어주려고 한다든가, 그 마음에 뭐가 있지? 라고 호기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다다다다닥 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하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성격도 쾌활한데 막상 내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왕따는 아니었는데 내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친구가 없지? 이렇게 말도 잘하는데 친구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말하기가 바쁜 거예요. 오늘 친구가 나 시험 못 봤어 그러면 그 친구가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실망했겠다 이렇게 하기 전에 야 난 더 못 봤어 이렇게 한다든가, 야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렇게 그냥 내 말하기가 바빴어요. 사실은 제 고백의 의미예요. 말하기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선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해요.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들을 땐 내가 말하는 거고,
내가 말할 때 이 사람이 들어주는 거고 이런 역할극이 필요했던 건데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은 우리의 시작은 말하기가 아니라 대화하기 시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 상담도 하고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한 딜레마인데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 근데 같이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페북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뭐 사람을 만나러 가. 근데 또 막상 만나면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고 저렇게 안 만나죠? 안 맞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아, 또 혼자여야 되겠어. 또 혼자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외로워. 또 나가.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로운 한국인들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관계라고 하는 거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다는 건 반드시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읽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나의 선택의 문제인 거지. 관계 속에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거든요. 오히려 심리학에선 갈등이 없는, 너무 없는 관계는 오히려 훨씬 더 안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한쪽이 갈등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적절한 갈등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관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로운 여러분들을 위한 이왕이면 선선한 관계의 거리라고 전 얘기하거든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원의 삼나무들도 바람이 드나들 거리만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엔 그렇게 바람이 드나들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청춘분들께 우리 관계의 딜레마 속에 빠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선선한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지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인간관계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쉬울까요? 나빠지는 게 쉬울까요? 어머, 어쩜 이렇게 연습을 하는지. 우리가 정말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나빠지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바로. 그렇죠. 마음이 상하죠. 뭔가 마음 상한 말 한마디에 훨씬 더 그게 오래 가죠. 그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게다가 어떤 사람은 선물을 해주면 관계가 좋아져. 어떤 사람은 안아주면 관계가 좋아져. 어떤 사람은 선물도 다 필요 없고 시간을 같이 지내면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관계를 좋아지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좋아지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이 공통적인 관계가 나빠지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관계는 다 나빠져요. 관계를 멀어지게 해.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거는 그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노크를 안 하고 들어오는 게 제일 싫고 어떤 사람은 시간에 늦는 게 제일 싫거든요. 상대마다 제일 싫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막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하지 않는다. 또 하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대화법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거의 세계 만국 공통어라는 거예요. 제가 연구한 건 아니에요. 제가 누가 연구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존 가트맨 박사라고 계시는데 이 존 가트맨 박사는 수학자이기도 하시고 심리학자이기도 하세요. 근데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는가를 연구한 관계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모든 인간관계에는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 것. 실제로 이 회사에 여러분이 취업했어. 근데 김 과장님 때문에 못 살겠어. 회사를 옮기잖아요? 그럼 또 그 회사에는 더 이상한 박 과장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관계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갈등을 극복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관계가 좋거나 나쁜 사람들은 갈등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대화 방법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부, 관계가 좋은 부부가 있고 나쁜 부부가 있는데 두 그룹 모두 다 데이트 비용이 문제긴 해. 하지만 이 그룹은 이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화를 나누고 이 그룹은
네가 남자니까 더 내라라고 한다든가 네가 취업했으니까 더 내라라고 하면서 이 갈등을 갖고 대화하는 방법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좋고 나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의무가 아니라 대화 방법에 좋고 나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슨 일을 하냐면 관계를 해치는 대화법은 존재하더라. 실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던 대화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을 넘어섰어요. 예, 모든 국가와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요. 10년 후에 이 부부들이 이혼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는 대화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대화법을 관계를 해치는 스튜핏 대화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줬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총 4가지의 대화법이 있어요. 존 가트맨 박사는 이걸 사독 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화에 4가지의 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어떤 독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관계를 해치는 스튜핏 대화법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비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말 속에 비난이 들어가 있으면 관계는 다 안 좋아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비난이 뭐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가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늦었어. 30분 늦었어.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0시 반이야. 카톡도 안 되고 라고 얘기하는 거랑 너 맨날 그러지? 내가 왜 게으르냐? 왜 책임감이 없어? 이거랑 어떤 게 더 기분 나빠요? 둘 다 기분 나빠요? 그럼 둘 다 기분 나쁘지. 그렇죠? 하지만 전자는 내가 잘못한 행동을 언급했잖아요. 근데 후자는 어때요? 나란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그렇죠? 과장 여러분이 취업을 했는데 과장님이 제가 낸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김대리 보고서의 오타가 지금 한 페이지에 3개씩 있어 라고 하는 거랑 김대리 아니 초등학교 나왔어? 그치 이러면 안 되는데 굉장한 공감 감사해요. 벌써 막 화가 나지 않나요? 그쵸?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요? 잘못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 속에서 무슨 말이 막 생겨요? 그쵸? 과장님도 오타 많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장님도 지각하시면서 이게 카운터 어택이라고 해요. 역공격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일을 지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잘못한 일을 지적할 때, 피드백을 줄 때 그 사람의 행동으로 피드백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넌 게으른 사람이야. 넌 조심성이 없어. 내가 이렇게 불성실하니?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으로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죠. 그게 바로 뭐예요? 비난이에요. 근데 비난은 특징이 있어요. 비난의 말 속엔 대부분 들어가 있는 액세서리가 하나씩 있는데 늘, 맨날, 항상 이런 거예요. 김대리는 맨날 늦지 이런 거죠. 야, 너는 왜 이렇게 항상 그러니? 니네 언니는 안 그러는데. 그렇죠? 늘, 맨날, 항상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이 아무리 맞아도 뭘로 들려요? 비난으로 들려요. 갈등이 나쁜 게 아니라 갈등을 푸는 대화 방법이 나쁠 수 있어요. 나쁜 대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비난이에요. 제가 문제 좀 내볼까요? 여기 있는 4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게 비난 같아요? 우선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게 뭐 같아요? 2번,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2손으로 먹었어. 그렇죠? 지금 김대리 또는 야, 우리 모두 다 한 손으로 먹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비난이라는 거죠.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은 비난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100번의 비난보다 좀 이따 알려드릴 100번의 요청과 부탁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에요. 자, 2번째로 가볼까요? 관계를 해치는 2번째 대화법이 바로 뭐냐면 방어예요. 방어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비난했다고 느끼면 대부분 해요. 예를 들면 너 이렇게 맨날 늦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비난하는 것 같죠? 그럼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내가 언제 맨날 늦었어? 이렇게 한다든가 어머 왜 나한테만 그래? 오빠도 그랬잖아. 이렇게 한다든가 대리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김사원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했다고 느낄 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방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자꾸 누군가가 왜 나한테만 그래? 넌 안 그래?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뭘로 들은 거예요? 그렇죠. 훌륭해요. 맞아. 비난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다시 한번 의도를 리셋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그때 네가 있었는지 물어본 거거든. 내 말이 비난으로 들렸어? 라고 한 번 더 의도를 리셋해 주면 돼요. 그게 바로 방어에 대응하는 방법이죠. 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아까 2번이 비난이었거든요. 몇 번이 방어 같아요? 그렇죠. 4번. 너도 잘한 거 없거든?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게 방어죠.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관계를 해치는 세 번째 대화법이 바로 뭐냐면 경멸이에요. 경멸. 경멸은 바로 뭐냐면 상대방을 깔봐서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난하고 경멸 중에서 뭐가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경멸은 아까 비난하고 뭐가 다르냐면 비난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비꼬는 거죠. 그런데 경멸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그 사람을 깔보는 거야. 예를 들면 나 걸그룹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죠. 그런데 헐 네가 대박 막 이렇게 한다든가 그 사람의 국가, 인종, 민족, 그 사람의 키, 몸무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배경과 부모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노력한 것들이 아니죠. 그것들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자꾸 비꼬아서 얘기하죠. 그쪽 동네는 못 살아서 그래? 그 지역 사람들은 안 돼. 뚱뚱하잖아. 어이 뚱보하지 마. 어이 말라깽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경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멸은 존 가트민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관계를 가장 나빠지게 하는 독이라고 해요. 네. 경멸을 많이 한 부부들은 나중에 심장성 질병에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경멸을 서로 주고받으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 문제 좀 풀어볼까요? 여기서 몇 번이 경멸 같으세요? 1번. 그렇죠. 아이고 신문도 볼 줄 아세요. 그냥 신문만 보고 있었을 뿐인데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막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도 알아? 이렇게 한다니까. 저게 보였어? 저게 읽혀?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뭐예요? 경멸이에요. 경멸은 그 사람을 그냥 깔봐서 없이 여기는 거죠.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자극해서 관계가 아주 나빠진답니다. 우리는 왜 경멸할까요? 우리 안에 자꾸 우월감이 있어요. 자꾸 우리 안에 우와 열을 가르고 내가 우월하다 생각을 하고 자꾸 누군가를 아래로 두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서로 평등하게 보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마음들이 실제로 이런 경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관계를 해치는 대화법의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담쌓기예요. 담쌓기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좋아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거. 어려우세요? 라고 했을 때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거. 주로 한국 남성들이 자신의 배우자한테 가장 많이 하는 반응이에요. 저희 엄마한테 저희 아빠가 가장 많이 했어요. 여보 식사했어요? 그럼 계속 가만히 있다니까. 다음 주에 어머니 집에 갈 거예요? 또 가만히 있다니까. 여보 내 말이 들려요? 또 가만히 있다든가. 저희 엄마가 화가 나서 내 말 듣는 거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확 나가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담쌓기. 상대가 말한 것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담쌓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반응을 하면 관계는 나빠지기 십상이다. 자, 우리 뭐가 있었죠? 한번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비난. 두 번째? 방어. 맞아요. 세 번째? 경멸. 네 번째? 담쌓기.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를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아주 잘 읽어내는 사람들은 비난해야 될 때 비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하냐면 비난하지 않고 요청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마셜비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분노란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다. 이게 혹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노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 안에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그걸 분노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너무 화가 나죠. 걱정도 됐죠. 근데 우리가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된다고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말하면서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분노의 카톡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분노가 아니었죠.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내가 많이 걱정했다. 빨리 연락을 주길 바란다란 얘기 아니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분노, 슬픔, 속상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분노와 속상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비극적으로 분노 또는 슬픔 또는 우울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 고백을 하자면 제 남편한테 늦었을 때 왜 늦었어? 내가 오래 기다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 좋았어요. 왜 늦었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내가 오래 기다렸어. 늦으면 미리 연락해 줄래? 사실 이거였던 거거든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비난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바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희가 이렇게 영상도 안 보여줘. 강희가 재미없어. 이렇게 여러분 안에 나에 대한 비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비난 속에는 어떤 바람이 있는 거예요? 강희가 재밌었으면 좋겠어. 그치? 강희가 좀 더 동영상도 좀 보고 감동적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강사님 강희가 이렇게 재미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한테 강사님 동영상도 좀 보여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제가 반응이 다르겠죠. 여러분이 저한테 강사님 이렇게 강의가 재미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그럼 나가시든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강사님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아 동영상이 보고 싶으셨어요. 제가 몰랐네요. 이 얘기 마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요. 비난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비난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바람이 있다는 거. 내 안에 비난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내 안에 바람이 있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난으로 말하거나 바람으로 말하거나 우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바로 뭐냐면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은 방어하지 않고 약간 인정한대요. 예를 들면 너도 늦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정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치 맞아 내가 늦었지 이런 거예요. 너 이렇게 맨날 늦게 들어오니 엄마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요즘 많이 늦었지 엄마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아우 아니 다행이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내가 늦게 들어오고 싶어 늦게 들어온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주 알바가 아주 무슨 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가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인정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그치, 내가 그랬지? 내가 오늘은 그랬지? 그땐 그랬지? 그 말은 그랬네. 때와 장소와 시간이나 말과 행동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분노하고 있던 그 친구의 마음이 갑자기 훅 하고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그땐 그랬지. 그 말은 그러네. 하긴 내가 그 행동은 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경멸하지 말고 호감과 존중을 좀 표현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멸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우월감이 있어요. 근데 우월감을 느낀 사람들은 어디 가면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과 존중을 좀 표현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을 우열로 누가 더 예쁘지?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누가 더 빨리 왔지?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은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으로 갖는 게 우리가 경멸하지 않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존댓말을 하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그 사람이 잘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자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담쌓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자기 진정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아요. 이 담쌓게 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다음에 얘기해야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확 나가버리면 이분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얘기하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자꾸 소리가 커질 것 같으니까 우리 30분만 있다 얘기할까? 라고 해서 타임아웃. 30분의 타임아웃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돌아보면 한국인들의 관계에서 없는 게 바로 이 타임아웃이에요. 싸움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하나는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미쳤다, 내가 잘못했다, 누구 하나 울어야 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얘기 좀 해. 그러면 그때 그 상처가 어때요? 다시 살아나죠. 그거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처를 주면 회복은 되지만 자국이 남아요. 그러니 너무 격렬하게 싸우지는 말 것. 웬만하면 가장 좋은 때 대화하는 게 좋거든요. 내가 흥분한 것 같아. 숨이 막 가빠지고 봐 여기서 이런 십장생, 개보리 막 이러면서 뭔가 막 저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 우리 30분만 있다 얘기할까? 영희야 좀 이따 우리 30분만 있다 얘기하자 라고 해서 타임아웃 시간을 갖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까 했던 그 말 기억하시죠? 내가 상대한테 줬던 상처 한마디? 이제 어떻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 친구에게 방어하지 말고 네, 약간 인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저는 이렇게 맨날 늦어 너는? 이렇게 한 것보다 내가 30분을 기다렸어 라고 좀 일찍 와주면 안 돼? 라고 부탁으로 얘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들으면서 어렵죠. 저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관계의 갈등은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갈등이 있다고 누구나 비난을 하거나 방어하지 않아요. 폭력적인 말, 상처를 주는 말은 다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 선택들이 쌓여서 뭐가 돼요? 내 말의 습관이 된 거거든요. 내가 선택을 바꾸면 돼요. 늘 하던 비난을 한 번쯤은 부탁으로 바꿔보고 경멸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좀 이따 얘기해보자고 한다든가 우리가 서로 호감과 존중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10번 중에 한 번씩 그 선택을 늘려나가다 보면 나중엔 이렇게 좋은 대화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상대가 나에게 비난하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비난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이 비난할 거냐? 아니면 오늘 배운 대로 그 사람의 바람으로 들어줄 것이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아빠의 문제야.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문제야. 라고 하기보다는 우선 내 말하기부터 한번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